포마스쿨 영상사 나디아입니다. 포마스쿨에서 준비한 나운서 시리즈 중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솝's Favorite School 62번째 이야기 The Man, The Boy and the Donkey Part 3 시작할게요. Part 1, Part 2 다 내용이 좀 길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Part 3도 만만치 않은 분량이긴 하지만 얘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자, 이제 Part 3 한번 시작해 볼게요. Till부터 none까지. 이제 뭐 이 정도 양은 뭐 별로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도 좀 배워볼 만한 표현이 있나? Part 3에는 좀 많아요. 그죠? 배워볼 만한 표현도 많고 새롭게 배울 표현들도 좀 있고. 자, 이제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 끊어 읽어가면서 발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Listen and repeat after me, please. Till at last they cut down a pole, tied the donkey's feet to it, and raised the pole and the donkey to their shoulders. 자, 근데 요거는 어디에 연결됐어요? Part 2 했을 때처럼 우리가 앞에 연결되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They thought and they thought till at last they cut down a pole, tied the donkey's feet to it, and raised the pole and the donkey to their shoulders. 여기까지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They went along amid the laughter of all who met them till they came to Market Bridge. 여기까지. 쉼표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They went along amid the laughter of all who met them till they came to Market Bridge. When the donkey, getting one of his feet loose, kicked out and caused the boy to drop his end of the pole. One more time. When the donkey, getting one of his feet loose, kicked out and caused the boy to drop his end of the pole. In the struggle, the donkey fell off the bridge, and his 4 feet being tied together, he was drowned. In the struggle, the donkey fell off the bridge, and his 4 feet being tied together, he was drowned. They will teach you, said an old man who had fallen down. They will teach you, said an old man who had fallen down. 자, 교훈 부분이에요. Please all, and you will please not. Please all, and you will please not. 자, 여기까지요. 좀 길긴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궁금하네요. 자, 아까처럼 they think, they thought. 과거 시대로 가야죠. They thought and they thought. till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till 하면 till 뒤에 있는 내용 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till은 결국에 그들이 cut down, 뭔가를 잘랐나 봐요. 아무튼 볼을 잘랐는데 그러고 나서 자르고 나서 tie the donkey's feet to it. 볼이 요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항상 어떤 이름은 우리가 대명사로 대신하는 명사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donkey의 발들을 묶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 폴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인가 봐요. 그죠? 근데 이 덩키 어쩌나. 덩키의 발을 fit이면은, 자, fit이면 뭐예요? 우리가 foot은 발이 하나일 때고 fit은 발이 여러 개죠. 2개 이상이죠. 당연히 4발 짐승이니까 덩키가 지금 발 4개를 그러면은 이 볼에다가 묶었나 봐요. 근데 자를 수 있으면서 덩키의 발을 묶을 수 있는 그런 도구다 이거죠. 폴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And raise the pole and the donkey to their shoulders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결국에는 지금 폴이랑 덩키를 들어 올렸대요. 어디다가 to their shoulders, 어깨에다가 이렇게 들어 올렸대요. 그럼 대충 상상이 가죠. 폴은
이런 걸 거야. 대충 상상이 갈 것 같아요. 자, 조금 이따가 이제 알아볼 거고요. They went along amid the laughter of all who met them 이라고 돼 있네요. 오, 반가운 단어가 있어요. amid. 자, 이거 언제 배웠어요? 우리 첫 번째 이솝과 이야기 The Cock and the Bull에서 배웠죠. 그때는 amid the straw였어요. 그래서 밀집에 지푸라기에 둘러싸인 이거였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amid the laughter니까 laughter에 둘러싸인이에요. 근데 laugh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번에는 되게 관련 있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Part 2에서도 그랬고 분명히 우리가 laugh는 알거든요. 소리내 웃다, 비웃다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웃다랑 관련이 있는 단어인가? 라고 생각하고 요거 자 went along, go along의 과거 시제겠죠. go along도 마찬가지고요. walk along은 part 1에서 나왔죠. walk along, go along 하면 계속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자, 참 이 아버지와 아들 어쩌면 좋아. 아무튼 간에 또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길을 걷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엔 모두의 모모에 둘러싸인 채인데 그 모두가 누구냐면 who met them이에요. them은 여기서도 또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키겠죠. 그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이것도 또 궁금하네. 자, 일단은 볼. 도대체 당나귀를 어디다가 묶었는지 당나귀의 발을 알아봅시다. 볼. A long straight piece of wood metal out라고 돼 있어요. 느낌 온다. 길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piece 조각인데 나무나 또는 금속으로 또는 등등등으로 만들어지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긴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를 cut down, 좀 잘라가지고 그 당나귀에 맞춰서 잘랐나 보다. 자기네들이 들 수 있게끔 그거에 잘라가지고 막대기를 잘라서 긴 막대기 잘라가지고 지금 덩키에 당나귀의 네 발을 거기 막대기에다가 묶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당나귀는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겠죠. 와, 이거 어쩌면 좋아. 당나귀도 굉장히 힘들 거고 이 아버지와 아들도 당나귀를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 어깨에다 이렇게 든 거잖아요. 어깨까지 올렸다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도 되게 힘든 상황일 텐데 그리고 그 모습도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일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진짜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근데 자 그리고 요건 좀 알고 있으려고 선생님이 일부러 나타냈습니다. 보라는요 꼭 막대기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극과 극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도 쓰여요. 그래서 North Pole 하면 북극, South Pole 하면 남극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자, 이제 laughter, laugh와 관련이 있는지 the action or sound of laughing 바로 관련 있죠. 자, action, 어떤 행동이나 소리. 근데 웃는 거에, laughing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또 길을 따라 걷는데 뭐에 둘러싸인 채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아주 웃긴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이 장면을 보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폭소에 둘러싸인 채 길을 걷는 거죠. 이거 참. 자, 근데 또 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틸 뒤에 있는 문장 해서 뭐뭐 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마켓 브릿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마켓 브릿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지금 당나귀 메고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은 막 웃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마켓 브릿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의 다가왔나 봐요. 마켓에 가는 중이었었잖아요. 우리 처음에 말했었잖아요. 당나귀와 함께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마켓으로 가는 거라고. 마켓 브릿지니까 뭐 거의 마켓에 가까운 건너는 다리에 다가왔나 봐요. 뭔가 다리를 건너가야 마켓에 도착을 하나 보죠. 그런 구조인가 보네요. 근데 when the donkey getting one of his feet loose 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는데
참, 이거 선생님은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것 같아가지고요. 자, 아무튼 간에 동기가, 근데 get 동사하고 어떤 형용사 표현이 나오면 뭐뭐하니라는 형용사요. 그게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뭐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웃겨. 그 당나귀의 발 중 하나가 getting loose.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이 다 묶여 있다가 발 하나가 지금 느슨해진 거예요. 묶어놨다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느슨해졌으니까 얘 막 버둥버둥 거릴 것 같은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kicked out and caused the boy 하고 쭉쭉 여기. 자 그래서 kicked out 발로 발 하나가 느슨해졌으니까 그 발을 막 이렇게 자꾸 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애를, 그러니까 아들을 뭐하게 만들었냐면, to drop,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뭘 떨어뜨려? His end of the pole. 막대기의 끝쪽을, 그러니까 아들이 잡고 있던 막대기 끝쪽이 있겠고, 아버지가 잡고 있던 막대기 끝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잡고 있던 그 끝쪽, 막대기 끝쪽을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한쪽 발이 느슨해지니까 막 그 발로 막 이렇게 찼나 보죠. 손 같은 데를 막, 그죠? 손도 차고 막 어깨도 찰 수가 있겠죠. 그 높이가 어깨 높이로 아까 들어 올렸다고 했으니까. 근데 in the struggle, the donkey fell off the bridge. 어떻게 fell off the bridge 하면, 자, 여기 좀 너무 뒤쪽에 있어서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다시 한번 써줄게요. 이번엔 내용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좀 문장들이 깁니다. 이 표현. fall의 과거 시제로 fell로, 당연히 우리 다 지난 이야기니까. 근데 fall over the bridge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자, fall over 하면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다, 굴러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fall over the bridge 하면은 결국에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건너는 다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우리 사람들이 건너려고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건너는 다리 아래로 굴러 떨어지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에 그러면 덩키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 덩키가 물로 떨어진 거예요. 다리 아래로 굴러 떨어진 거니까 이런 와중에 떨어진 거네요. 그럼 자, 스트러글 알아봅시다. 스트러글. 이 당나귀 어떡하나? struggle, the forceful or violent effort to get free of restraint or resist attack이라고 돼 있네요. 좀 뭔가 힘을 많이 주는, 힘을 가하고 좀 폭력적이고 격렬한 그런 effort, 노력인데, 근데 to get free of restraint, 뭔가 규제나 통제에서 벗어나고 또는 resist attack, 공격에 저항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effort래요. 노력이래요. 그래서 요게 됩니다. 몸부림이나 싸움, 투쟁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쓰이면 이렇게 뜻이 쓰여요. 여기서 in the struggle은 결국에는 버둥버둥 거리다가 몸부림치다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나귀가 한쪽 발이 느슨해졌으니까 막 버둥버둥거리고 막 이렇게 버둥거리고 몸부림치고 또 게다가 또 막대기 한쪽 놓치니까 땅바닥에 막 떨어졌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나귀가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다리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된 거네요. 상황이. 이거 어쩌나. 당나귀가 그 시대에는 당나귀가 굉장히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일 텐데 참 이 아버지와 아들 어쩌면 좋아. And his four feet being tied together, he was drown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four feet 분명히 저거는 그러면 발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이제 결국에 우리 느낌이 바로바로 오죠. 이제는 자, 발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 being tied together 함께 묶인 채. 그죠? 함께 묶인 채. He was drowned. 우리 drown 배웠잖아요. 토끼들 나오는 얘기할 때 토끼들이 자기네들이 너무 동물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안 되겠다 물에 빠져 죽자 할 때 그때 나왔던 단어잖아요. drown 물에 빠져 죽다, 익사하다 또는 익사시키다. 그러면 결국에 he was drowned니까 그는 그러니까 당나귀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어떡해 너무 안 됐다. 자, That will teach you, said an old man who had followed them 이렇게 됐네요. 저 일이 너네들을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서 한 나이 드신 분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은 그들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따라오던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따라온 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쪽 방향으로 같이 갈 때 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앞에 있는 일들을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 이제 앞에서 일어나던 일을 다 보던 한 노인분께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너네들 있잖아. 저 일이 너네들을 좀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이제 교훈이 나옵니다. 뭐, please all and you will please all and you will please none. 이렇게요. 자, 뭐, please라는 단어 우리 영영풀이도 했었지만 그래요. 뭐 이런 거 be quiet please 할 때처럼 상대방에게 요청을 공손하게 할 때 그때도 우리가 please를 써요. 그죠? 하지만 please가 동사로도 쓰였어요. 우리 이솝우화 이야기에서 전에 배웠던 거에서는요. 그때는 뭐였어요?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직독을 일단 하면 모두의 기분을 맞춰줘라. 모두의 기분을 맞춘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 이럴 거야. 우리 이것도 배웠던 구조니까 뭐뭐 해라. 아니면 뭐뭐 한다면 이럴 거야. 이러니까 모두의 기분을 맞춘다면 너는 결국에는 아무의 기분도 맞추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none이라는 거는 부정어죠. 부정어가 어떤 문장이 한 번 있을 때는 그냥 그 문장을 편안하게 막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부정문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어떤 누구의 기분도 어떤 누구의 기분도 맞춰주지 못할 거야. 어떤 누구도 기쁘게 해주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forfeit 한번 알아봅시다. 발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네요. 그죠? fit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일 때는 forefoot, 여러 개일 때는 forfeit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결국엔 그게 뭐냐면 either one of the front feet or forefoot animal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발 짐승의 앞쪽 발 중 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엔 앞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발이 묶인 채, 그러니까 뒷발 쪽이 풀렸었나 보다, 느슨해졌었나 보다. 그죠? 그렇게 앞발 쪽이 묶인 채 어떻게 했대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총 복습하고 교훈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till부터 none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쭉쭉쭉 한번 가봐요. Till at last they cut down a pole, tied the donkey's feet to it, and raised the pole and the donkey to their shoulders. 자, 근데 요건 어디에 연결됐다? They thought and they thought. T 이렇게 연결된 거죠. 자, 언제까지 그들이 이 블라블라 뒤에 till 뒤에 있는 문장 할 때까지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뭐 할 때까지. 결국에 그들이 긴 막대기를 하나를 잘라가지고 당나귀의 발을 거기에다가 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묶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막대기랑 덩키를. 그러니까 막대기에 당나귀가 묶여져 있으니까 그 막대와 덩키를 같이 이렇게 해서 어깨 쪽까지 raised 들어 올린 거죠. 그죠? They went along amid the laughter of all who met them till they came to Market Bridge.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그들은 이제 또 걷는 거죠. 또 가는 거죠. 이번엔 그냥 가는 게 이거야, 이거. 그죠? 데리고 당나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어떻게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막,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웃는 거죠. 그런 비웃음에 둘러싸인 채 어디를 이제 가는 거야? 마켓 브리지에 이제 다다랐나 봐요. 이제 그 시장의 입구 쪽에 건너는 다리가 있나 보죠? 그쪽에 이제 다다른 거예요. When the donkey, getting one of his feet loose, kicked out and caused the boy to drop his end of the pole.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덩키가 글쎄 그의 묶여진 그 네 발 중에 하나가
느슨해진 거예요. 당연히 거꾸로 매달렸는데 무게 때문에도 그럴 것 같아. 느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느슨해진 발이 이제 삐져나갔겠죠. 그래서 나가지고 막 kicked out 막 이렇게 발로 차. 그리고 그래 발로 차니까 당연히 그 남자애가 잡은 쪽 발이었나 봐요. 그쪽이니까 그 남자애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로 막 차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끝을 막대기에 그 이렇게 어깨에 짐었던 그 끝을 to drop, 떨어뜨리게 됐나 봐요. In the struggle, the donkey fell off the bridge, and his 4 feet being tied together, he was drowned. 결국엔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막 버둥버둥 거리다가 당나귀가 다리 아래로 건너는 다리 아래로 굴러 떨어졌네요. 그런데 굴러 떨어졌는데 앞발이 묶인 채 굴러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됐네요. 소중한 당나귀 하나만 잃었네요. 그죠? That will teach you, said an old man who had followed them. 뒤따라오던 노인분께서 말을 하시죠. 저 일이 너네들을 좀 가르쳐 줄 거다. 깨우쳐 줄 거다. Please all, and you will please none. 그냥 일단 직독. 모두를 즐겁게 한다면, 모두를 기쁘게 한다면 결국엔 넌 아무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 Part 1에서 Part 3까지 쭉 내용을 보면 어때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뭐 듣는 말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 일을 망쳐버렸죠. 소중한 당나귀만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요번에 62번째 이솝우화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만약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은 흔들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당연히 우리가 조언을 구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63번째 이솝우화 이야기에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next class. Bye.